입장 전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뉴스들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뉴스 보고 전략 정비하는 시간, 월요일 세 분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야천투자연구소 남인호 소장,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 FI리서치 한용희 수석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투자 뉴스부터 확인해 보고 출발하시죠.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과 미국, 캐나다 순방을 위해 어제 오전 출국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미국 바이든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국제기업의 어려움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할 전망입니다. 지난해 세계 반도체 시장 매출 1위로 올라선 삼성전자가 올해 2분기 시장 점유율을 더 늘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지난 주말 영국을 방문해 글로벌 반도체 설계업체 암 인수를 공식화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세계 시장에서 한국 자동차 점유율이 7.7%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중국차 점유율은 19.1%로 지난해보다 높아졌습니다. 시장 조사 업체인 아시안메탈에 따르면 중국 현물 시장에서 거래되는 배터리용 리튬 카보네이트 가격은 톤당 50만 500위안으로 역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7개 항공사는 중국 본토 도착 기준 주 15회 운항하던 노선을 17회 추가해 총 32회 운항하는 내용의 중국 노선 배분 신청서를 배포했습니다. 걸그룹 블랙핑크의 정규 2집 본핑크가 발매 당일 100만 장 넘게 팔리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K-팝 걸그룹 역사상 한터 차트 기준으로 첫날 판매량이 100만 장을 넘긴 사례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자, 첫 번째 이슈, 길어지는 오만전자의 늪. 그러나 9월 개인 순매수 1위도 바로 당신, 삼성전자부터 정리해보겠습니다. 10만 전자를 바라보던 게 엊그제 같았는데 대한민국 시총 1위 기업 삼성전자가 금요일 5만 5,500원까지 빠지면서 다시 한번 신저가 기록을 갈아치웠는데요.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불확실성, 강달러로 인한 수급 압박을 비롯해서 대형주 전체에 대한 투심이 좋지 않은 상황인데 선영 대표님, 이 삼성전자 주말 사이 나온 두 개의 소식이 반등의 트리거가 좀 되어줄 수 있을까요? 네, 항상 말씀드린 대로 삼성전자 우리나라 시총 1위 기업이죠. 기저에서 이런 게 하나씩 쌓이고 있다라는 부분을 꼭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인텔을 제치고 세계 반도체 시장 1위에 올라선 삼성전자가 올해 2분기에 점유율을 더 늘렸다라는 그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시장 조사기관이죠. 옴디아에 따르면 2분기에 세계 반도체 매출 전체 살펴보니까 규모가 1,581억 1,300만 달러, 하나로 한 220조 원 정도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여기 삼성전자는 2분기에 이제 분기 기준으로 역대치인 203억 달러를 기록을 했고요. 하나로는 약 28조 5천억 정도가 나온다라는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점유율은 1분기에 12.5%에서 이제 0.3%포인트 늘어난 12.8%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삼성과 매출 1위를 두고 경쟁하고 있는 인텔이 이번에 실적을 발표했는데 경기 침체에 따른 PC 둔화 그리고 이제 공급망 차질 등으로 이제 올해 2분기에 어닝스 쇼크를 기록했습니다. 이 부분 아마 잘 아실 거고요. 점유율도 기존의 11.1%에서 9.4%로 떨어졌습니다. 자, 일단 두 기업 간의 격차는 1분기 기준으로는 1.4%포인트가 났었는데 2분기 기준으로는 좀 더 벌어져서 3.4%포인트로 차이가 좀 더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현재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이런 이슈에다가 또 제일 좀 문제가 뭐냐면은 이제 미국에서 IRA라는 법안이 나왔는데요. 사실 이 법안은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미국의 자국 기업들 밀어주기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특히 인텔을 좀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그런 느낌이 강합니다. 이런 그 IRA 법안도 있지만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는 지난 주말에 잘 아시는 대로 영국을 방문했습니다. 현장 경영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잘 아시는 대로 영국에는 글로벌 반도체 팹리스 설계 기업이죠. ARM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주에는 또 미국으로 건너가서 이때 텍사스 테일러시에 짓고 있는 제2 파운드리 공장 착공식에 참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현재 주가 정말 안 갑니다. 올해만 하더라도 주가가 30% 이상 아마 하락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말 많은 투자자들, 특히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사실 삼성전자 우리나라 시총 1위 기업이기 때문에 쉽게 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투자를 많이 하셨는데요. 일단 시총 상위주기 때문에 관심은 많고 그리고 실적도 잘 나오고 다 괜찮은데 주가가 참 못 가서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저에서 이런 부분들이 하나하나씩 쌓이는 부분, 사실 이거는 코스닥 기업이나 나머지 기업들과는 다르게 시총 최소
최상위 기업,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미국 기업도 마찬가지인데 항상 시총 1위 기업들은 이제 정말 뭔가 비판을 받으면은 최선에서 비판을 받고요. 그리고 뭔가 환호를 받으면 최선에서 환호를 받는 기업인데 어쨌든 시간이 좀 필요한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최상위 기업이고 우리나라 시총 가장 큰 기업이기 때문에 정말 이 좀 큰 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방향을 한쪽으로 잡으면은 한쪽으로 이제 한동안 움직이고 완전 또 분위기를 잡았을 때 완전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포인트는 안 좋다 안 좋다고 할 때 과연 기저에서 어떤 소식들이 나오고 있는지 뭐 언론에서 얘기한 뭐 반도체 겨울이다 뭐 불황이다 이런 얘기들은 사실 2년 전부터도 계속 나왔던 거기 때문에 만약 그러면 삼성전자 실적 1분기, 2분기 또 박살이 나야 정상입니다. 하지만 1분기, 2분기 정말 인텔은 이런 그 경기 침체라는 게 나와서 실적이 많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1분기, 2분기 때 삼성 실적 찍은 거 보면 아실 겁니다. 이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말 어려운 시간인 거 알고 있고 모두가 이제 쉽지 않은 그런 시간인 거 알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조금 길게 사이트를 보시고 삼성전자 시총 1위 기업인 만큼 좀 장기 투자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이럴 때일수록 기저에 지금 어떤 투자 사이클이 이뤄지는지 좀 바라보고 긴 호흡으로 가져가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9월에만 삼성전자 지금 개인이 1조 4,100억 원 넘게 담았거든요. 그럼 주가 가야죠. 가야만 합니다. 이들처럼 쭉쭉 시원하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이슈, 약세장 속에서도 선전했다. 태양광 배터리 방산주 기사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트에 태양광, 배터리, 방산 하나라도 없으신 분들은 지금 아예 계좌 보기가 싫으실 것 같습니다. 나 소장님, 이 대표 종목들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네. 최근 우리 주식시장이 상당히 약하지만 이런 약세 시장에서도 빛나는 업종이 있죠. 바로 세 가지 업종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모빌리티, 그리고 대체 에너지, 마지막으로 국방산업. 저는 그래서 모에방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먼저 모빌리티 볼까요? 2차 전지하고 또 하나 뭡니까? 바로 전기차가 되겠죠. 그리고 앞으로는 좀 더 발전된 하늘을 나르는 자동차라든가 이런 게 나올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대체 에너지입니다. 말 그대로 태양광, 원자력, 폐배터리 이런 모든 것이 포함되는 그런 분야가 되겠고요. 끝으로 국방입니다. 바로 육해, 공군 모든 면에서 우리 대한민국 메이드 인 코리아 방산이 세계 각국에서 굉장히 환호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이 모빌리티와 에너지와 방산 업종이 그렇게 쉽게 끝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일시적인 테마가 아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씩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모빌리티, 전기차가 내년까지만 나오고 전내년부터 안 나올 것 같습니까? 그 반대입니다. 오히려 내년부터는 전기차가 점점점 우리 시장을 더 확산할 겁니다. 두 번째, 에너지. 물론 저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이 빨리 끝나서 좀 전 세계 에너지가 정상적인 가동이 됐으면 하고 바랍니다만은 그러지 않죠. 현실은 점점 고가의 고유가가 있기 때문에 대체 에너지는 우리 시장에 좀 더 많이 침투할 것이다. 마지막 국방입니다.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 끝나면 전 세계가 평화로울까요? 아닙니다. 전 세계 그 어디선가는 또다시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전쟁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무기가 필요하겠죠. 저는 그래서 지금 모빌리티와 에너지와 그리고 방사는 앞으로도 우리 시청자분들 계속 관심을 가지셔야 될 업종이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이거 사야 됩니까? 저는 지금 사시는 건 반대입니다. 무슨 소리냐? 물론 일부 기업입니다. 일부 기업은 지금 퍼라든가 여러 가지 면으로 볼 때 시장보다 월등히 고가를 받고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는 이런 모빌리티, 방산, 에너지가 조정을 보일 때 사시라, 지금 사시라는 거 아니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네, 태양광, 배터리, 방산 충분히 지금 시점에서도 상승 여력이 있지만 조정시 매수 관점 유효하다라고 정리를 해주셨는데 사실 모빌리티 안에서 폐배터리, 성일하이텍 같은 경우는 한 달 동안 무려 지금 67% 가까이 급등을 했거든요. 너무 급하게 오른 만큼 종목별 전략 잘 세워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한용희 수석님은 태양광, 배터리, 방산 추가적인 상승로 아직 많이 남아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일단 태양광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방산주는 특히나 그렇죠. 최근에 이제 많이 올라왔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게 뭐 항공우주나 아니면 LIG넥스원 이런 기업들이 최근에 재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니면 폴란드나 이집트나 이런 쪽에 굉장히 재료가 많았었는데 이런 종목들은 사실 실적이죠. 결국에는 받쳐주는 거는 미래의 실적인데 저는 태양광하고 배터리 쪽은 좀 더 갈 길이 남아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은 특히나 이제 두 개의 섹터 모두 다 좀 공통점이 있습니다. IRA 법안이라고 해서 내년부터 이제 시행되는 법안이죠. 미국 쪽에서 이제 이 보조금이 많이 지급이 될 텐데
배터리 쪽은 특히나 더 많이 지급이 되죠. 그래서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수혜를 많이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럼으로써 이제 테슬라랑 관련돼 있는 소재 업체들도 어떻게 보면은 좀 수혜를 많이 받을 것이다.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제 태양광 쪽이 그 큰 수혜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제 한국 기업에서는 이제 하나솔루션이죠. 하나솔루션은 미국 공장에 이제 증설을 하고 있고, 경쟁사로 대비되는 이제 퍼스트솔라 같은 경우에는 좀 공장 증설에 대한 이슈를 좀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IRA 법안을 총력적으로 좀 대응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태양광 섹터 안에서도 섹터마다 좀 나뉩니다.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은 이제 대표적인 패널 업체인 이제 썬파워나 퍼스트솔라 같은 경우에는 미국 증시가 최근에 이제 낙폭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주가가 안 꺾였습니다. 그런 이유는 굉장히 투자자들의 큰 관심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인버터랑 플랫폼 기반의 이 인페이지 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거의 지금 안 꺾였습니다. 조금 꺾였다라고 하는 건 ADR로 상장이 되어 있는 다코 뉴 에너지인데, 다코 뉴 에너지죠. 이제 중국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폴리실리콘 가격 때문입니다. 왜냐면은 중국 쪽에서는 수력 발전이 거의 60% 이상이기 때문에 양쯔강 수위가 좀 낮아지면서 이 수력 발전에 대한 리스크, 그러면은 공장에서 전기를 많이 가동을 못한다라는 리스크가 있었기 때문에 폴리실리콘 중국 업체들은 좀 많이 떨어졌었죠. 그럼으로써 좀 반사 이익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은 OCI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그 신재생 에너지 쪽, 지금 보시면은 제가 차트를 하나 띄워드리면은 유럽 쪽에서도 지금 클린 에너지, 석탄, 카본 비율이 굉장히 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석탄은 많이 줄어들고 있고, 카본에 대한 것도 많이 감축을 하고 있고, 클린 에너지는 오히려 상향 조정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좀 힌트를 얻을 거는 유럽 쪽에서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친환경 에너지가 얼마만큼 비중이 좀 늘어나느냐. 저는 여기서 풍력하고 태양광이 대체로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클린 에너지, 특히나 태양광 쪽에서는 좀 많이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OCI와 하나솔루션 두 종목 모두 다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또 앞서 이야기를 나눠봤듯이 성일 하이텍 주가가 한 달 사이에 이렇게 눈부시게 고공행진을 할 수 있었던 이유,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음 이슈, 역사상 최고치를 찍은 리튬 값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양극재의 핵심 원료죠. 사용되는 이 리튬이 1년 만에 3배나 가격이 높게 뛴 건데요. 선영 대표님,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원자재 가격 보면은 코발트, 망간, 뭐 다른 니켈 같은 종목들 다 원자재 값 떴다가 지금은 일단락 됐는데 왜 니켈만 유독 이렇게 오르고 있는 건가요? 네, 일단 니켈은 또 특이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뭐 하나씩 앞에서부터 상세히 말씀드리면요.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현재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시장이 굉장히 큰 붐이 일고 있습니다. 붐이 불면서 경쟁도 이에 따라 굉장히 심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이 가운데 전기차 업체들이 서로 이제 생산 시설을 확충하면서 배터리의 원료 핵심 원료죠. 리튬 가격이 더 뛰고 있어서 이 전기차 업체들 사이에서 뭔가 수익성과 리튬 확보가 굉장히 어려운 이제 상황이 될 것이다라는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우려도 굉장히 커지고 있고요. 17일에 시장 조사 업체인 아시안메탈에 따르면 중국의 현물 시장에서 거래되는 배터리용 리튬 카보네이드 가격이 톤당 50만 500위안에서 이제 500위안 정도가 기록됐다고 하는데, 이걸 달러로 바꿔보니까 7만 1,315달러 정도 나옵니다. 이 역사상 최고치로 확인이 됐는데요. 일단 세계에서 가장 큰 전기차 시장은 미국과 중국입니다. 뭐 여기서 이제 수요가 계속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리튬 가격만 봤을 때는 뭐 급등이 뭐 단기적일 수도 있겠지만 공급 차질 문제는 아무래도 한동안 지속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 다행인 거는 이제 주요 광물 원소 25개 정도를 봤는데, 일단 부존량을 25개 정도 다 살펴봤습니다. 이제 보니까 리튬은 희귀 광물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이제 채굴과 정제가 원활하지 않아가지고 2030년도까지는 계속 심각한 공급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항상 이제 이런 부족 현상이 발생했을 때 희귀 원료냐 아니냐에 따라 가지고 굉장히 우리가 좀 굉장히 신경을 좀 많이 쓰는데, 다행인 거는 이제 25개 광물 원소 중에 그렇게 높은 수치로 이제 희귀 광물은 아니다라는 부분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채굴과 정제가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 생산하는 비중이 좀 많이 높은 상황인데, 사실 아시는 대로 중국에서 이제 셧다운을 좀 시작을 하면서 아무래도 생산에 대한 부분이 좀 많이 차질이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까지 좀 생각하셔가지고 이제 리튬 관련 기업들, 뭐 배터리 관련 기업들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리튬 가격이 이렇게 계속 오른다면 폐배터리 관련주들 주가는 이미 많이 올랐지만 어느 정도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친다면은 여전히 상승 여력이 남아 있는 거 아닙니까? 한용희 수석님. 일단 대표적인 폐배터리 업체들 이제 세비캠이나 대성하이텍, 성일하이텍인데 사실 좀 위험하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는 게 너무 많이 올랐죠. 이 세비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장 이후에 거의 뭐 100% 이상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투자하는 거는 심리적으로 너무나 좀 부담감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오히려 지금은 이런 많이 올라간 종목보다는 좀 올라간 종목들 중에서도 그래도 좀 모멘텀이 있는 종목을 노리셔야 될 것 같은 게,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거랑 좀 일맥상통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내년부터 이제 IRA 법안이 통과가 되면은 테슬라는 최대 수혜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 뭐 GM도 일부 모델은 있고 포드도 이제 일부 모델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차 아이오닉 5, 아이오닉 6, 그다음에 기아의 EV6가 있는데 이 모델들은 지금 그 IRA 법안에 대해서 이제 수혜를 못 받기 때문에 한국에서 어떻게 보면 요청을 많이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테슬라에 대한 소재 업체들이 좀 많이 긍정적일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게, 일단은 LG에너지 솔루션 22년 상반기 양극재 가격이 이제 킬로당 42달러 수준이고 이제 2021년도에는 21달러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반년 만에 두 배 가까이가 비싸졌죠. 그리고 SK온에서는 21년도에 킬로당 28,000원 수준인 게 22년 상반기 67,800원입니다. 그러면은 2.5배 정도 뛴 건데, 그러니까 SK온이 좀 더 뛰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파우치형 배터리가 거의 전량이기 때문에. 그리고 LG에너지 솔루션은 테슬라에 납품을 하고 있어서 원통형 배터리를 많이 납품을 하죠. 근데 원통형 배터리는 상대적으로 파우치형 배터리보다 원가 비중이 좀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그 상승률이 좀 낮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결국에는 테슬라에 많이 납품을 하는 이유는 테슬라 판매량이 높기 때문이죠. 그러면은 지금 테슬라에 들어가는 업체들이 어디냐? 저는 그 LNF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효율적으로 보면 테슬라가 많이 그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폐배터리 쪽보다 좀 소재 업체들을 많이 파악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차 전지 소재 쪽 LNF에 좀 더 주목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개별 뉴스에 한번 주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대건설 소식인데요. 주말 사이에 지금 1조 9천억 원대의 필리핀 마닐라 도심철도를 수주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참 고마운 것 같아요, 현대건설은. 국내에서 정부 정책이 그렇게 좀 부진할지언정 지금 뭐 네옴시티라든지 원전이 함께 끌어주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소식인가요? 예. 지금 미국 FRB가 가장 관심을 둔 건 뭡니까? 인플레이션 억제입니다. 저는 아마 이번 주 수요일 날 그리고 다음 달 10월 달까지는 모두 다 이 FRB 의원들이 전부 다 그 금리 인상에 대해서 물가 잡는 데 집중하겠지만, 이제 연말로 가면 한 3달만 지나면 이제 그들의 포인트가 바뀔 겁니다. 이제 물가 잡는 게 문제가 아니고 위축된 침체된 미국 경기 어떻게 살릴 건가 중요할 것입니다. 저는 건설업의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업은 경기가 침체가 돼가지고 정부가 조금 경기를 회복시켜야 되겠다 때 가장 먼저 떠오를 수 있는 비장의 무기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에 현대건설이 1조 9천억, 다시 말해서 2조가 조금 안 되는 금액인데, 이 금액에 큰 의미가 두는 게 아니고 오히려 다른 두 가지가 있다. 첫째, 이제는 전 세계가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SOC,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할 것이다가 1번이고요. 2번은 연속성입니다. 필리핀은 어떤 국가입니까? 바로 섬 국가지만은 아세안 국가의 바로 주요 국가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인구 10억에 달하는 그 아세안 시장에 우리 현대건설이 그리고 해외 건설업체가 들어갈 때 중요한 국가로 작용된다. 그래서 이번에 1조 9천억에 달하는 수주가 잘 마무리되길 바라고요. 끝으로 지금 현대건설의 주가 수준 현재 44,000원대 있습니다. 물론 삼성전자같이 바닥입니다. 이 얘기는 못 드리겠지만 상당히 착한 가격이다. 절대 비싼 가격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상당히 착한 가격이다라고 정리를 해주셨는데, 사실 이 필리핀 철도 건설 수주에도 불구하고 올해 해외 수주 가이던스 달성은 지금 현대건설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거든요. 그래도 내년 상반기 수주 결과가 집중되어 있어서 조정 시 매수 관점 유효할까요? 아니면 조금 관망해 보는 게 좋을까요? 한용희 수석님. 저는 아직까지는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현대건설의 사업 보고서를 보시면은 지금 그 2분기죠. 상반기 사업 보고서를 보시면은
이 매출 부분이 있습니다. 매출 부분에서 토목이 차지하는 부분이 지금 이 이슈로 이제 토목이 차지하는 부분이 거의 매출의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가장 큰 매출 비중을 차지하는 게 결국에는 우리가 흔히 아는 아파트죠. 이 아파트에서 그러면은 상승세가 좀 나와줘야 될 텐데 아직까지는 그 건설사들이 이익을 많이 남기려면은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니즈가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일단은 지금 뭐 어떻게 보면은 좀 아파트 시장에 대한 좀 매출 비중이 있더라도 이게 재건축이 아니고 도시정비 계획이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재건축, 재개발이 많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다. 왜 그러냐면은 앞단에 부동산 시장 보시면은 택지비 산정이 제대로 계산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게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뭐 비용이나 이런 거는 좀 일부 인정을 해줬지만은 이게 과연 이익을 많이 늘어날 수 있는 것인가라는 거는 좀 물음표가 찍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택지비 산정이 좀 다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고 그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은 건설사들은 전반적으로 큰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차라리 건설사를 보신다라고 하면은 저는 삼성물산 쪽을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왜냐면은 건설 부분 이외에도 뭐 다른 포트폴리오가 워낙 많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서는 좀 삼성물산을 투자하는 게 좀 맞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택지비 산정을 포인트로 두셨습니다. 자, 이어서 주말 사이 또 한 번의 K-팝 역사의 획을 그은 우리 불핑이들 소식 한번 터치해 보도록 할게요. 블랙핑크 YG 엔터테인먼트 뉴스인데요. 전 세계가 기다려온 K-팝 걸그룹 블랙핑크. 일단 주말 사이에 나온 뉴스를 보니까 성적이 대단했던 것 같아요. 정규 2집 앨범. 성적 어땠습니까, 선영 대표님? 네, 저희가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엔터주들을 한번 짚어드리는 것 같은데요. 거기에 이제 블랙핑크가 빠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16일 오후 1시에 발매된 블랙핑크의 정규 2집 타이틀곡 셧다운의 그 43개국의 아이튠스 1위를 기록했다는 그런 내용이 나왔는데요. 또 발매일 당일날 굉장히 기록적인 부분을 세웠는데 밀리언셀러에 등극하면서 이제 더블 밀리언셀러 이런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K-팝 걸그룹 최초라는 타이틀을 가지게 되었었고요. 어쨌든 블랙핑크를 비롯해서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의 걸그룹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또 뭔가 생각하지 못한 걸그룹들이 나오면서 이제 걸그룹 대전이 또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엔터주들은 항상 이런 걸그룹들이 나오고 이런 게 어떻게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는지에 따라 가지고 실적이 좀 많이 달라질 수 있고 과거에 또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콘서트를 하지 못했던 상황이 아닙니다. 주말에도 굉장히 큰 콘서트가 서울에서도 많이 이루어졌는데 앞으로 엔터주들은 관심을 한번 계속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금요일 주인공은 라이크 기획과 결별한 SM이었는데 YG 엔터도 힘을 내줄 수 있을까요, 조성훈님? 일단 YG는 지금 3분기가 아니고 4분기랑 내년 상반기를 좀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블랙핑크 월드 투어가 있죠. 월드 투어가 이제 인식이 내년 1분기랑 이번 연도 하반기에 조금 인식이 될 텐데 저는 이 월드 투어에 대한 기대감은 좀 가져갈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제가 한번 지난 방송에서 한번 체크는 해드렸지만은 코로나 전에 2018년도에 블랙핑크가 월드 투어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 티켓 가격이 지금에 비하면 반값이었습니다, 거의. 근데 지금 티켓 가격 서울 기준으로 봤을 때는 뭐 비싼 게 거의 뭐 30만 원에 육박을 하거든요. 제일 비싼 게요? 네, 제일 비싼 게 플래티넘 핑크라고 해가지고 그게 상당히 좀 비쌉니다. 그때. 플래티넘 핑크? 네, 근데 일반 좌석들도 있는데 이것도 대략적으로 다 올랐습니다. 평균 가격이. 근데 지금 150만 명으로 추산을 해보면 이 평균 티켓 가격을 환산을 할 때는 거의 2천억 원 수준으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2천억 원을 넘는 수익을 했던 그룹은 지금 BTS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랙핑크는 하반기랑 내년 상반기에 좀 인식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걸그룹 중에서는 블랙핑크를 꺾을 걸그룹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셧다운이 9월 16일 날 공개를 했는데 지금 7,800만 뷰를 제가 어제 밤의 기준입니다. 이게 7,800만 뷰를 기록을 했는데 트와이스가 3주 전에 컴백을 했죠. 톡톡톡이라는 곡으로 컴백을 했는데 이게 3주가 지났는데 7,100만 뷰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블랙핑크는 3일 만에고 트와이스는 이제 3주 만인데 그러면은 이 걸그룹 하나가 월드 투어에 좀 매출 인식이 된다라고 하면 좀 기대감을 가져갈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YG랑 SM은 지금 라이크 기획은 상당히 좀 좋은 재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기업들을 한번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SM 이야기가 나온 김에 같은 맥락으로 지금 힘받는 기관 투자자들의 주주 행동의 이야기로 한번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BYC도 지금 주주 행동주의 이야기에 한번 엮여 있다고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BYC 워낙이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간략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산 가치가 지금 1조 원이 넘습니다. 가진 땅만 해도 1조 원 넘습니다. 근데 BYC 전체 시가총액이 2,500억밖에 안 돼요. 차라리 제가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BYC 이젠 상장 폐지하고 주주가 그냥 나눠 가지면 지금보다 4배 이익 본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롭게 이사회 의사록을 또 공개하겠다 하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물론 주주 가치 전부 다 올리는 거 좋습니다만 기업의 가치도 중시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황금알 낳는 거위 배째면 돋지 않느냐? 그건 아닙니다. 너무나 급하게 기업 구조 개선하지 마시고 모든 사람이 좋는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우리 모두가 좋은 그런 현명한 판단 내려지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전략으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용희 수석님의 전략입니다. 일단은 금요일날 조금 변동성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매 판매 지표는 조금 디테일하게 들여다보면 좀 긍정적인 지표들을 나타냈는데 일단 차를 제외하고는 뭐 에너지 가격이나 모든 상품들이 좀 많이 하락을 했었죠. 근데 오늘 시장에서는 이 변동성을 좀 체크를 해야 되는 게 지금 그 코인 시장에서 좀 많이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한국 시장에 조금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장은 조금 관망을 유지하면서 좀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망이 필요한 시장이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이어서 김선영 대표님의 전략입니다. 네, 현재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FOMC가 이번에 진행이 되는데요. 이번 주에 FOMC 결과에 따라 가지고 분위기가 완전히 바뀔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뭐 뷰에 대한 부분은 미리 말씀 좀 다 드린 것 같습니다. 어쨌든 FOMC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뭐 FOMC 잘 나올 거야, 괜찮을 거야 해서 강하게 매수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지금은 최대한 보수적인 전략을 유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FOMC 이후까지 매수하셔도 되니까 어쨌든 일단 지금은 좀 대기하시고 보수적인 시각을 그대로 유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나 조금은 좀 보수적으로 관망의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마지막으로 나 소장님의 전략입니다. 네, 많은 시청자분들은 지난 주말 3대 지수가 모두 마이너스로 끝난 게 주목하실 겁니다. 저는 그거보다도 더 주목하는 것이 전략 후강으로 끝났다. 미국 증시가 오전장 시작할 때는 약했지만 끝날 때는 그래도 많이 반등해서 끝났다는 거 포인트고요. 두 번째, 드디어 미국 시장의 9월장이 끝났다. 이제 미국의 쿼터러블이 지난주 금요일 날 끝났거든요. 이제 오늘부터 미국 시장은 새로운 10월 달을 열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늘 강조했던 대로 지금 중심축은 얼마입니까? 종합주가지수 2,400포인트입니다. 저는 이번 주에는 FOMC 금리 결과 발표 때까지 2,500을 넘지도 못하고 반대로 아무리 나쁜 악재가 나오고 미국이 급락해도 2,300포인트 밑으로 가지 않는다. 2,400을 중심축으로 짧은 반등세와 짧은 반락세가 반복될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세 분과 함께 봤습니다. 야천투자연구소 남인호 소장,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 FI리서치 한용희 수석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